네, 안녕하십니까. 시민방송 RTV 제도약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박도영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창립된 시민방송 RTV가 20년을 맞아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미디어 환경은 시민방송 RTV가 창립되던 시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또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의 위기와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더 혼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성년의 나이가 된 RTV는 안타깝게도 아직 자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에 시민 종편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시민방송 RTV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민분들이 많아지셨고, 또 이번이 마지막 제도약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시민방송 RTV가 공익채널 선정과 IPTV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민방송 RTV가 제도약을 하기 위한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초대 시민방송 RTV의 초대 이사장으로 계셨던 백낙청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장님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민방송 RTV가 이제 제도약을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올해가 또 마침 이제 창립을 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감개무량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감도 좀 듣고 싶고, 또 저도 이제 올해 또 새로 이제 도약을 하는 또 해일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길을 여쭤보고 싶어서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살 같으면 사람 같으면은 뭐 우리가 성년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직도 재정적으로나 어떤 여건이 어떤 뭐 처음에 창립될 때 모습보다는 더 축소된 상황이어서 면목이 없고, 또 뭐 저도 2015년 무렵부터 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신경을 많이 못 써가지고, 또 지금 이렇게 맡아서 해보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이제 시민들은 시민 종편을 한번 또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또 그러면서 시민방송 RTV가 그러면 그 시민 종편을 좀 성장해 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래서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공익 채널에 또 선정도 좀 됐으면 좋겠고, 또 2009년 무렵부터 시작된 IPTV, 우리가 이제 2012년에 첫 방송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 IPTV는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이고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상황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초기 정신을 또 지키면서 조심을 지키면서 또 새로운 변화에도 적응해 나가야 되는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낙청 이사장님 영원한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창작과 비평이라는 어떤 그런 발화관인으로서. 근데 방송은 또 다른 매체고요. 매체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방송사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최초의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방송사 설립은 제가 발상을 한 건 아니고요. 저는 본업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개간지나 단행본 발행하면서 주로 이제 정의책을 통한 활동이 제 이제 본령이었는데, 이제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른 미디어가 발달해도 그건 또 그것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절에도 종이 활자 매체만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응을 해야 된다. 또 나 자신도 뭐 거기서 뭐 큰 활동을 못 하더라도 그 세계를 좀 알고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막연히.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시민방송 뭐 이사장까지 네. 되는 데는 곡절이 좀 있었죠. 처음 계기는 네네. 지금 저 RTV 홈페이지를 보면은 네. 1995년에 국민주 방송 운동 그렇죠. 예, 그 이제 시민들이 시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연원으로 삼고 있는데 간접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그 시민들의 움직임이 배경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내가 간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그 후에 저 김상근 목사님이 이사장이 되셔가지고 사단법인 국민방송이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네. 그 목적은 이제 그때 스카이라이프가 준비되고 있던 과정에 스카이라이프가 생기면은 거기 채널을 하나 얻어서 국민방송이든 뭐 시민방송이든 하자. 그런 생각이셨고 그때 그분은 뭐 제2건국위원장을 맡고 계셨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시작하는 방송은 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방송 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져서 제가 그 준비위원장을 했고 그 준비위원회가 준비해서 재단법인 시민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주 방송 운동이라는 건 이제 한겨레 신문이 국민주 신문 아닙니까? 그래서 한 95년경부터 방송계에서도 한겨레 신문처럼 국민주 모금을 해서 방송 하나 만들자 하는 이제 운동을 시작했던 거죠. 그 안에 김중배 선생님이라든가 김학천 교수 이런 분들이. 근데 사실 한겨레 신문까지는 국민주 모금으로 신문 하나는 겨우 만들었다고 해도 또 그때 아주 그게 특수한 시기였잖아요. 하지만은 방송국은 이게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푼돈 모아가지고 방송국 설립한다는 거는 참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서 95년에 그 운동을 시작하고도 별로 진척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상근 목사님은 이 스카이라이프 그 당시에는 그걸 KDB라고 그랬어요. 예, 디지털 방송. 한국 디지털 방송이라고. 그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는데 그 위성 채널 하나 얻어서 하면 되겠다 하는데 착안을 하셔가지고 시민단체 뭐 몇 분들하고 같이 그 이제 국민방송이라는 걸 사단법인 형태로 만드셨고 거기서 이제 저한테 위임을 해서 부탁을 해서 제가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일생에 저지른 가장 무모한 짓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방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제가 70년대 뭐 80년대 재야 운동을 했지만은 2000년 전후해서 새로 그 시민사회가 굉장히 뭐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졌는데 그래서 별로 알지도 못하고 방송에 대해서 뭐 깜무식인 사람이 그런 일에 뛰어들었으니까 고생길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초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그 국민주 방송 운동하고 통합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던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돼서 나중에 재단법인 시민방송 채널 이름은 RTV로 해서 결국은 통합이 됐는데 그 과정이 시간도 걸리고 꽤 어려웠습니다. 하나, 둘, 셋. RTV 발전을 위해서
특권을 확립하겠습니다. 네, 그래. 예, 아이 있습니다. 그래. 김학천 사장님. 결국 이제 저도 이제 서류로만 문서로만 보던 이야기들을 지금 또 듣게 됐습니다만은 사람이 이렇게 의견을 일치를 본다는 게 합의를 하고 이렇게 이끌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걸 또 그래도 해내셨네요. 그래도 예. 사실은 스카이라이프에서 그 새로 만든 채널이라는 게 그야말로 시민 참여 채널입니다. 그렇죠. 그 이제 외국에는 그런 선례가 있지만 퍼블릭 액세스라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만든 그 영상. TV 영상이죠. 네네. 영상을 이제 방송해주는 음. 그 채널인데 스카이라이프가 생기면서 그 이제 일종의 사회봉사 개념으로 그런 채널 하나 만들고 또 지원까지 해준다는 게 허락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국민주 방송 운동 하시는 분들도 그런 개념은 전혀 없었고요. 김상근 목사님이 시작하신 사단법인 국민방송도 소위 대안 채널이라는 거 하고 국민 참여 또는 퍼블릭 액세스 채널이라는 게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건데 그 둘을 좀 혼동하고 계셨고 나도 거기에 대한 개념이 뚜렷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런 두 운동을 일치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특히 상층부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저나 김학천 그 당시 이제 김학천 교수하고는 대화가 좀 됐는데 이 실무자들 간에는 서로 불신이 그렇게 깊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자리 다툼도 있고요. 누가 실무진을 주도하느냐. 그래서 더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별 그런 뚜렷한 개념도 없이 또 경험도 없이 거기 뛰어든 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유. 네. 그때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그 20년 전에 그 시민들이 어떤 그 주체가 된 시민들이 어떤 그런 방송을 설립하겠다고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견지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미디어를 되게 주체적으로 네. 뭐 정말 마샬 맥루한이 얘기했던 오히려 이 시민들이 좀 이 미디어가 되는 뭐 그런 시대가 열린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또 마침 김대중 정부라는 어떤 특수한 그렇죠. 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선견지명이라는 말씀을 그 용어를 쓰셨는데 네. 내 개인의 경우는 뭐 선견지명하고는 관계없이 네. 완전 목매해서 무식하게 뛰어들어갔던 거고요. 네.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제 그 위성 방송을 처음 그것도 디지털 위성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 스카이라이프가 직접 운영하면은 공정성이 의심받으니까 네. 그런 공실력 있는 어떤 시민 단체, 시민 방송 단체에 이걸 맡겨서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을 집어넣은 거는 그거는 역시 김대중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네. 김상근 목사님이 김대중 정부하고 상당히 가까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알고 추진을 하셔가지고 원래는 위성방송 회사에서 거의 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게 뭐 약속대로 되지가 않았고 그 후에는 이제 점점 까다로워져가지고 그쪽에서 인색해져가지고 또 지금은 아니 뭐 그때는 이제 허가 조건이니까 그랬지만은 지금 허가 받은 지가 벌써 20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는 별 이제 그만큼 해줬으면 됐다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도 거기서 송출료 같은 거 받아가고 별 지원이 없죠.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예,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프는 네. 허가 받을 때는
그게 아쉬우니까 그런 조건을 걸었지만은 그 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줄고 송출료는 또 자기들이 다른 모든 그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BP들로부터 받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마도 내가 짐작컨대 지금 RTV가 그 송출료 때문에 상당히 헐떡거리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어려웠고 지난 10년 동안. 예, 예.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조금씩은 나아지고는 있는데 예. 여전히 가장 큰 어려움이 예, 그 예. 부분이죠. 예. 송출 대행료를 내는 게 지금 뭐 허덕허덕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사실 스카이라이프가 그때 생각하면 저도 이제 스카이라이프 작년에 거의 퇴출을 해야 되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네. 제가 청문회에 참석해서 뭐 업소를 했습니다. 뭐 사실 이 채널이 처음에 우리가 스카이라이프랑 주고받았던 공문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찾아서 그걸 복사해서 그 청문회 그 위원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이게 20년 전에 어쩌면 우리 그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연애 편지 같은 거다.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읍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뭐 싸늘하죠 분위기는 싸늘했는데 우리가 뭐 이제 재정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그때 이제 그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퇴출하거나 이게 채널에서 나갈 경우에 스카이라이프가 오히려 그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게 더 클 수 있다. 예. 그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큰 오점이 될 수 있다. 예. 뭐 일시적으로 이제 재정난을 좀 겪었다고 해서 이렇게 퇴출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좀 더 나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뭐 조건부를 예. 지금 하여튼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박 이사장은 초기에는 이게 꽤 잘 나간 방송이었는데 지금 그때만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경위를 보면은 초기에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만하고 또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개념이 없던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개념 그게 이제 머리에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또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규합을 하고 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작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지원을 계속돼 가지고 RTV가 꽤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 끊은 거죠. 다 끊었죠. 공익방송 지정도 일단 끊었더랬고, 네. 뭐 스카이라이프도 정부가 그러니까 뭐 더 냉담해지고, 네.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서 그때 대폭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 구조조정할 때 고생한 분이 김영철 전 예. 이사장. 네네. 그 김영철 이사장이 그때 맡아가지고 그때 이거 문을 닫나 어쩌나 하다가 우리가 의논하길 어쨌든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그러니까 죽지만 말자. 죽지 않고 살아만 남자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 인원도 대폭 줄이고 프로그램도 아주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래가지고 살아남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조금 나아졌죠 여건이. 공익 채널 지정되고 예, 공익 채널 그것도 다시 재지정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또 윤석열 정부 아래서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사실은 뭐 정말 문을 닫을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올 초만 하더라도 제4비를 들여서 뭐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요. 네. 이제 더 이상 이 끌고 나가기가 윤석열 정부가 딱 되니까 그야말로 진짜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부로부터 기댈 때도 이제 진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혼자서 생각하고 있던 차에 시민들이 네. 좀 살려보자고 얘기가 또 제가 페북에도 글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퍼져가지고 순식간에 또 예. 그 운동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87년 네. 대선에서 민주진영이 패배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오히려 패배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야말로 떨쳐 일어서 가지고 그렇죠.
한겨레 신문 하나 만들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RTV는 뭐 그 규모는 아니지만은 제가 듣기로도 지난번 사실 대선 때만 해도 사실은 이 유튜브 방송의 역할이 지대했어요. 아마 유튜브 없었으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 저쪽에 그 언론과 총 공격에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네. 네. 근데 겨우겨우 이제 방어는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 종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시민 종편을 지금 이 정부가 허락해 줄 리도 없고요. 네. 또 그걸 새로 하나 뭘 만든다는 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RTV는 결국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틀어주는 걸로 처음부터 설계된 채널이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를 활용해 보자 하는 그런 그 기운이 좀 있은 데다가 네. 박 이사장 같은 분이 나서서 자꾸 호소를 하고 여론이 호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모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뉴스타파가 맞습니다. 좀 거기도 이제 우리 저 네네, 제가 있었습니다. 박대웅 네. 이사장이 깊이 관여를 하셨는데 뉴스타파가 그래도 이 유튜브 방송 네. 중에서는 비교적 일찍 자리가 잡히고 약간 여력도 있는 데라서 네. 그 유튜브하고 아주 시민 방송이 RTV가 뉴스타파하고 손잡으면서 한숨 돌렸더랬죠. 그렇죠. 콘텐츠 공급을 받으면서. 예, 공급. 예. 그러나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은 뉴스타파뿐 아니라 뭐 시민 언론도 탐사라든가 네. 또 온갖 그런 그 참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네. 유튜브 방송들하고들이 자기들 방송을 하면서 그렇죠. 그 컨텐츠를 여기를 통해서 텔레비전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종의 거점으로 네. 이걸 활용하자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뉴스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시민방송 참 만들 때는 저 사람은 고생 꽤나 했고 또 저도 정말 사죄를 좀 털어놓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정부가 바뀌면서 불리한 여건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매체 환경 자체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유튜브 이전의 시대에는 시민들이 자기 걸 만들어 가지고 좀 완성도가 없는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틀어주고 네. 주는 그런 소위 퍼블릭 액세스 채널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네. 유튜브 발달하면서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RTV에 틀어줘야 줘야 되나? 그렇죠. RTV에서 뭐 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틀면은 돈을 좀 주잖아요. 정부에서 그 돈은 아직도 나오죠. 네네. 돈 좀 받아봤자 그 뭐 얼마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네. 유튜브는 잘하면 뭐 큰 돈도 벌 수 있고 큰돈 벌 수 있죠. 네. 예. 이제 그렇게 돼서 이거 참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참 그때는 고생 꽤나 했는데 이게 헛수고를 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네. 참에 레가시 언론이 아닌 네. 그런 데서 RTV를 활용해 보겠다 이렇게 나서시니까 네.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아유. 네. 채널이 하나 있는 게 참 요즘 같은 때는 참 예. 다행스럽다 싶습니다. 새로 채널을 아마 허가받으려면 왜냐하면 안 해주죠. 2013년에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예, 예. 처음에 시작할 때도 국민TV라고 네. 거기도 채널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돈을 모아놓고 네. 한번 한겨레 때처럼 한번 해보려고 돈을 모아놓고 이제 조합원들도 모아놓고 했는데 뭐 결국 팟빵하고 유튜브밖에 못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게 이 채널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또 그게 정부에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때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였긴 하지만 정말 시기적으로도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또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 그래도 뭐 그래도 방송사로서 어떤 이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지금의 또 이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확보해 놓은 채널들을 지금도 이제 계속 예, 그 후에 이제 네. 스카이라이프 외에 케이블에도 조금 진출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역시 정부에서 조금 더 밀어줘야지. 네. 예, 더 많은 데를 나가야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더 이제 저거 할 것 같은데. 그런데 IPTV 진출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제가 하던 시절에는 없던 거거든요. 어떤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내가 물어봐야겠어요. IPTV 진출 문제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네. 현황이 어떤지. 네네.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뭐 앞전 이사장님이 이제 더 못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떠밀리듯이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만은 맡아서 이게 왜 새로 IPTV라는 그 새로운 미디어가 생겼는데 그 새로운 채널이 TV 채널이 생겼는데 이쪽으로는 왜 못 들어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처음에 이 시민 방송이 어떻게 RTV가 어떻게 TV에 진출하게 됐는지를 보니까 이게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네. 이제 마련됐다라는 옛날 이제 글들을 좀 봤습니다. 그 방송법 70조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의무 편성에 대한 규정인데 거기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방송해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 규정이더라고요. 70조 7항에.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보다가 그게 혹시 IPTV법에도 그게 있을까 싶어서 IPTV법하고 창을 두 개 띄워놓고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70조 7항만 쏙 뺐어요. IPTV법에 네. 그것만 쏙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방송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규정이. 근데 IPTV법에 그것만 빠진 거 보고 그 당시에 법을 만들던 당시에 사람들을 제가 수소문을 해봤어요. 보니까 이제 현업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왜 빠졌습니까 했더니 통신사들이 정통부에다가 로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제 취지는 그겁니다. 뭐 산업진흥 차원 신규 채널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렇죠. 뺀 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미 50%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IPTV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실을 좀 찾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70조 7항 부분을 IPTV법에도 이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통합방송법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다는 얘기가 언제 되겠냐. 그건 너무 큰 사업이고 원 포인트로 요 팔자 옆에다가 칠자 하나만 좀 써달라. 닦고 잉크 닦고 이만큼이다. 요것만 좀 써달라고 그래 개정안을 이제 제출도 하고 했는데 뭐 언론개혁법 얘기 나오다가 또 뭐 검찰 수사권 얘기를 나오면서 또 그것도 뒷전으로 밀리고 그래서 이번에 뭐 원 구성이 또 달라졌긴 한데 아무튼 법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또 자체적으로도 초방 비율이라 그러죠. 네, 초방 비율이라든지 뭐 재정적인 문제라 이런 것들도 IPTV의 채널로 들어가 있는 여느 채널 못지않게 저희들도 어떤 뭐 외형적인 뭐 실속도 좀 더 내실도 다지고 외형적으로 좀 키운 또 시점이 지금 이제 딱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출할 수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익 채널 심사도 준비하고 있고 또 IPTV에도 이제 제가 제안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제출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뭐 담당자들, 실무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꾸 이제 위에다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사장이나 이쪽 위 정치권이 자꾸 그쪽으로 뭐 이렇게 로비가 더 요즘은 더 잘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정치인들도 뭐 만나서는 또 잘 해보자 그러는데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자꾸 그런 것 같아서 또 조금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의 새 대표가 취임했으니까 그렇죠. 일단 국회 통과까지는 잘하면 시킬 수 있지 않은가. 명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무슨
특별히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비토권 행사하기도 그렇게 그렇죠. 좋은 건 아니니 그렇게 쉬운 그건 아니니까. 시청자 참여시키겠다는데. 예, 예. 네. 그래서 한번 그건 계속 한번 추진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그 이제 그 당시에 방송법의 그 의무 조항을 이제 잘 활용하신 것도 그때 보니까 또 최영목 교수가 쓴 글을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예. 70조 7항에 대한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RTV가 이 위성 신규 채널이었던 그 위성 방송과 케이블에 진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어떻게 보면 비빌 언덕이 됐던 거죠. 네. 제도적으로도. 네. 이러면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명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게 70조 7항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IPTV법에 빠져 있는 거를 보고 근데 그게 이 처음에 법 만들 때 그걸 발견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조중동 종편 반대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시민방송의 시청자 참여를 제한하는 시청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원래 제외시켰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늦게나마 좀 발견해서라도 뭐 의원들은 대부분 다 뭐 별 문제 없다 이런 이제 의견들인데 막상 또 뭐 우선순위 면에서 자꾸 뒤로 밀려가지고 지금은 속도는 빨리 안 나는데 혹시 네. 요즘 이제 마침 또 TBS 역시도 보니까 이 시장 바뀌고 또 정권 바뀌고 그러니까 막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예산 줄이고 RTV하고 좀 그렇게 비슷한지 옛날 뭐 RTV랑 규모가 다르죠. 규모는 다르지만 하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정치 권력이 어떤 뭐 방송이나 이런 그 자기들이 지원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길들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편성의 독립이라는 것들이 참 이게 뭐 사실 방송법이 보장된 거잖아요. 그렇죠. 편성의 독립이. 그런데 이런 예산을 통제함으로써 편성 독립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지금도 뭐 RTV는 후원금에 지금 의존하고 있긴 합니다만 당시에는 혹시 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 지원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초기에는 이제 정부가 지원해 준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라기보다는 방송위원회에서 지원을 했죠. 지원한 것도 있고 또 독지가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국할 때는 최근에 그때 우리가 개소식인가 뭐 할 때 보석했지만 그게 지금 대우 빌딩에서 했습니다.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네네. 그 대우 빌딩을 누가 빌려가지고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의 공간을 우리한테 무료로 사용하게 해줬어요. 뭐 그런 분도 있고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제가 그런 지원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없고 더군다나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더 힘들어지는 건데 그럴수록 미리미리 그 시민 지원 소액이지만은 그런 거에 더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그런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뭐 그런 형태로 뭐 이렇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게 아마 본격적으로 그걸 해서 재정 독립을 한 게 뉴스타파가 처음일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촛불혁명 이전하고 이후가 확 달라진 게 시민들이 한번 어떤 대의에 호응해서 불이 붙으면은 엄청난 일들을 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RTV도 어떤 계기에 그렇게 그 시민들의 호응을 결국 그거 외에는 뭐 시민 방송인데 시민들이 안 지켜주고 안 밀어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좀 뭐 그러려면 물론 이쪽에서 또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그 평가를 받을 만한 프로그램도 내보내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은 시민들의 그래도 신뢰를 많이 받는 그 소위 비레가시
방송들이 많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박대영 이사장께서 잘 그 기반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한번 시너지를 발휘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다행히 이제 우리 그 시청률 이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닐슨 이런 데서 네. 조사를 하는데 순위가 네. 예전에는 항상 꼴찌, 제가 네. 작년에는 항상 꼴찌 끝에서 뭐 이렇게 네. 더 빨리. 네. 근데 요즘은 그래도 한 중간에서 조금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특히 그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시청률하고 이제 지속 시간하고 두 가지가 네, 있는데 지속 시간 부분에서는 뭐 탁월한 그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채널을 다른 데로 안 바꾸고 네.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좀 오래 보시더라. 네. 그런 점수들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뭐 열동률 비슷하게 신문으로 따지면은 한번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또 다시 찾아오게 만들고 이런 채널 번호 좀 뒤에 있더라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리고 3월부터 이제 후원 회원이 이제 급격히 상승하긴 했는데 지금 뭐 여전히 한 5천 명 이상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회원 수가 많았던 때가 700명인가 그랬었는데 네. 지금 또 5천 명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 있어서 또 크게 또 줄지도 않고 네.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고 뭐 저는 한 10,000명 정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네. 막 시민들께 호소를 드렸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한 반쯤 채워주고 네. 하는 거 보고 이제 마저 채워주겠다라는 뜻으로 그렇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국 저희들이 시민들을 보고 만든 방송사니까 네. 시민들과 어쨌든 함께 네.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예.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좀 문득 생각났던 그 질문이긴 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5년의 시기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RTV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딱 그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 아니었겠습니까? 처음 방송을 시작하고. 그때 어떤 뭐 성공적인 에피소드를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기억나시는 어떤 그런 그때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했다 뭐 이런 것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요? 그 무렵에 이제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렇죠. 저도 그게 이제 개념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개편도 되고, 말하자면 상당히 정비가 된 거죠, 우리가. 네. 정비가 된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큰 돈은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뭐 공익 채널을 지정해 준다든가 꾸준히 도와줬고,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이렇게 퍼지기 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좀 반짝하는 순간이었는데, 전성기였죠. 예. 그 후에 정부 지원도 끊어진 데다가 또 매체 환경도 변화해서 점점 어려워졌다가 네. 지금 이제 새로운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사장님 계실 때 직원들한테 편지 형태를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네, 네. 그죠? 이사장의 편지. 뭐 직원들한테도 보내고, 지금 제가 그때 뭐 글 많이 썼어요. 맞아요. 편지도 많이 제가 쓰고. 그거 봤습니다. 예. 보고 한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막 우리가 이런 성과도 거두고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라고 막 직원들 독려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거기 착안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제가 또 후원 회원들한테 보내는 뉴스레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렇게 캐리커처 사진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때 이사장님이 쓰셨던 그런 담담한 그런 문체로 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또 시민들한테 앞으로 우리를 뭘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쓰는데 뭐 그래도 몇 번 안 했는데 그래도 반응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뭐 영상 시대에 이렇게 말로 또 하는 방법도 있지만 20년 전에 쓰셨던 그 편지 이사장의 편지라는 형태로 담담히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도 좀
신뢰감을 좀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들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하셨지만 그것도 좀 제가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요즘 저기 또 백낙정 TV라고 또 새로 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야, 정말 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러자면 늙음하게 네. 안 하던 짓을 시작한 거죠. 아유, 너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본업은 뭐 주로 활자 매체. 네. 지만하면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내가 옛날부터 했더랬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RTV 시민방송 활동에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큰 성과는 못 보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쪽에는 관심이 좀 덜했는데 근련에 와서는 유튜브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안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게 되어버렸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그걸 한참 보다가 나는 나대로 나는 뭐 그 지금 이제 내가 주로 보는 유튜브는 이제 시사 방송들인데 탐사 보도나 그런 능력은 없고 네. 내가 그동안에 책과 글을 통해서 발표한 담론을 조금 더 일반 대중, 그러니까 뭐 내 책을 안 사보는 사람들한테라도 일반 대중에게 더 이렇게 그걸 좀 들고 가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걸 느껴가지고요. 네. 그래서 백낙청 TV라는 이름을 걸고 네.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다행히 우리 회사 안팎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꽤나 자리 잡혀가는 것 같고 네, 네. 아직 뭐 구독자 수나 조회수 절대수가 많은 건 아니고요. 다른 그러나 그 구독자 수에 비해 가지고는 아까 저 뭐라 그랬습니까? 시청 지속 시간. 예. 네. 그 유튜브 방송도 이제 그걸 조회수뿐 아니라 그 시간을 많이 따지는 모양이거든요. 지속 시간이 많아야지 노출이 잘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말하자면 구독자 수 대비해서 높은 편. 좀 높은 편이래요. 아. 그래서 내가 책 내서 접근할 수 있는 독자 수보다는 네. 훨씬 늘어나지 않겠냐. 이미 좀 그보다는 많아지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예. 그 미디어를 정말 잘 이해하시고 또 그거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왕성한 시민들과 또 소통도 하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메시지들을 잘 또 전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뭐 시대를 또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그런 사상가로 또 기억되고 있는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 시대를 따라가기에 급급하죠. 페이스북에도 글을 많이 남기셔서 그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자주는 안 쓰시지만 이렇게 쓰실 때마다 제가 한번 정독을 항상 하고 그랬거든요. 대단하시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뭐 백낙청 TV도 한번 RTV에 방송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떠십니까? 아니, 허락만 그거는- 해주시면. 저는 백낙청 TV의 출연자지 네. 우리 제작팀이 따로 그러시군요. 그 기획 제작팀이 따로 있으니까 네, 그분들께 거기에 제가 한번 한번 의견을 예, 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건의를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 김에 제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혹시 RTV를 보시는 시청자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네. 잠깐. 지금 방송 매체들이 참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RTV는 또 RTV대로 굉장히 특수한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거의 기적적이랄까 네. 변칙적으로 마련됐다가 거의 사그라들 뻔했다가 지금 시민의 힘으로 다시 살려내고 있는 네. 굉장히 특이하고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계속 관심 가지고 키워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가 방송이 아닌 또 다른 기회로 항상 우리 저 RTV 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 번씩 저희들 보살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음으로 양으로 보살펴 주시는 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